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정인솔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들부터 짚어주시죠. 네, 어제와 오늘까지 매파와 비둘기파, 중립까지 다양한 견해가 골고루 나왔습니다. 노동시장, 특히 실업률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경기 후행 지표인 실업률이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올라갈 수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전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는 지금까지 노동시장은 천천히 조정됐고 실업률은 조금씩 상승했지만 이런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 힘든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굴스비 총재는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여러 지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냉각되고 소비가 약화하기 시작하면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고용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못지않게 고용 악화에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두 사람 모두 올해 FOMC 투표권이 있죠. 모두 금리 인하에 적극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비둘기파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25일 미셸 보만 연준 이사는 아직 금리를 인하할 때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리스크가 있어서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몇 달간 미국의 통화정책 경로가 다른 선진국의 통화정책 경로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과 달리 미국은 금리 인하에 신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에 비해서 이날 뉴욕 이코노믹 클럽 행사에서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느 시점엔 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 진전이 있고 노동시장이 냉각되면서 건전한 균형을 찾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아직은 위험 요인이 남아 있어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 종합적으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에 빅 이벤트들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미국 대선 TV 토론도 있고, 그리고 PC 물가 지표도 발표되죠. 관전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네, 먼저 PC부터 얘기를 하면요. 한국 시간으로 28일 오후 9시 30분에 발표가 되죠. 크게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헤드라인 PC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0.01%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6개월 만에 전월 대비 보합세로 다시 돌아서는 거죠. 두 번째는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PC가 2.6% 상승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두 달 연속 2.7% 상승에 계속 지지선이 있었던 헤드라인 PC 상승률이 좀 더 내려가게 완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근원 PC도 마의 2.8% 벽을 깨느냐 여부가 관심입니다. 근원 PC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은 3개월째 2.8%를 가리켰습니다. 이번엔 2.6%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PC 물가와 근원 PC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모두 2.6%나 그 이하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환호할 거고요. 그보다 더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인플레 완화에 대해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인 28일 새벽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6월 인플레이션 지표가 나오고요. 전날 미국 시간으로 27일, 한국 시간으로는 28일 오전 10시에 애틀란타 CNN 스튜디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첫 토론이 있습니다. 90분간 대본 없이 펜과 메모장, 물 한 병만 주어지죠. 한 후보의 발언 때는 상대 후보의 마이크가 음소거가 됩니다. 승부의 관건은 누가 유권자, 즉 중도층의 마음을 더 사느냐일 텐데요.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뒤집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 연설 때처럼 이번 토론에서도 90분간 쉴 새 없이 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격을 이겨낸다면 고령과 건강 논란을 이겨낼 수 있겠죠. 토론 의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이 불리한 전쟁과 인플레이션이고요. 둘째는 이민과 낙태 등 민감한 정치 사회적 이슈가 될 거고요. 셋째는 각자의 법률 리스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의 유죄 판결을 방어해야 하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익히 알려진 것처럼 4개 형사재판 등 각종 법률 리스크에 대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토론을 통해서 중도 측의 표심을 조금이라도 가져오는 쪽이 토론의 승자가 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동 전쟁으로 등을 돌린 중동 이민자들이나 젊은 층 같은 이른바 전통적 지지층, 집토끼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느냐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한국경제신문 정인설이었습니다.